자, 압수수색의 절차입니다. 자, 먼저 수사기관이 하는 압수수색을 봅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이 영장 청구 절차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체포 구속의 영장 청구 절차와 거의 똑같아요. 자, 215조 1항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했죠. 이때 지방법원 판사를 누구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수임 판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구라고 하는 것은 밑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소제기 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검사에게 신청하죠. 경찰이 바로 수임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고 밑에 221조의 5 이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생략합니다. 자, 판례 보죠. 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로서는 215조에 따라서 압수수색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차는 뭐다? 공소 제기 전의 절차를 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자, 후자 세무 쳐보세요. 안 되는데 후에 이 검사가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 수임판사잖아요. 수임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또 발부를 해줍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죠. 그래서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가 무지 잘 됩니다.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또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체포 구속할 때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 수색, 압수, 영장 발부의 재판은 준항고로 다툴 수가 없죠. 불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고도로도 안 된다. 앞에서 배운 바 있다 했습니다. 색깔. 자, 영장 청구 방식이 똑같아요.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도 보면 자, 기재사항 나와 있죠. 여기도 보시면 1항에 압수수색 검증을 위한 영장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했고 1호부터 7호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눈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호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그 다음에 뭐 여기 2, 3, 4, 5, 6 다 적으면 됩니다. 자, 다음 뭐 자료 제출도 나와 있네요. 자, 형소법 215조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때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밑에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밑에 신체라든지 피의자 아닌 자, 그렇죠? 신체 등등에 관련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압수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장 발부 가볼까요? 자, 영장 발부. 자, 영장에는 압수수색할 대상이 명시적,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법조문 가보시면 자, 114조의 1항입니다. 자, 영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라. 기재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끊고요. 자, 전기통신일 때에는 작성 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기재할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피고인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원일 등등을 다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명시적, 개별적 적어라. 적고 서명 날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걸 일일이 적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적지 않고 하는 일반 영장은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건 압수, 수색도 금지가 됩니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서명 날인 나와 있는데요. 서명 날인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영장은 법관에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원래 서명과 날인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서명만 있고요. 날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적법이유일까 아닐까? 법조문 자체가 지금 서명, 날인 돼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적법이라고 한다면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법조문 자체가 서명,
날인 두 가지 모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적법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밑에 것은 뭐 같은 취지고요. 별 내용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고인 아닌 사람, 즉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쵸? 피고인도 아닌데, 근데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압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위법이다. 하는 내용이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항의 영장에는 75조 2항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 75조 2항이 여기 나와 있는 거겠죠? 성명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성명이 분명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 우리 앞에서 배운 적도 있습니다. 자, 됐고 이 판례가 중요하죠? 이 판례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려면 기재된 문건은 엄격하게 해석해라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영장에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관 중이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수사관들이 어떤 물건을 압수를 해왔느냐면 현존하는 물건을 압수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 중인이라는 글자와 현존하는 글자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보관 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을 로 간주를 해서 압수하면 위법이다는 내용이죠.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학원 다 다녀보셨죠? 수강생들이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학원 강의를 들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은 그 수강생이 갖고 있는 그 책은 강의실에서 보관 중인 물건입니까? 강의실에 현존하는 물건입니까? 강의실에 현존하는 물건이죠. 보관은요. 자기 집에다 보관하겠죠. 또는 개인 사물함에다 보관하는 것이지 강의실에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관 중이라는 단어와 현존하는 단어는 말자가 같은 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판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사무실이 제주도지사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이었는데 여기에 그 제주지검 A 검찰청 검찰 직원 등이 이 제주지사 사무실에 압수수색 나왔어요. 물론 영장 갖고 나왔죠. 그렇죠?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직원 A 등이 이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압수수색 중이란 말이에요. 압수수색 중이다. 이거 중.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다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타 사무실이 있었다 이거지. 뭐 같은 층에 있거나 아니면 밑에 층에 있거나 위층에 있거나 하는 B라는 이 도청 공무원 B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떤 서류가 있었는데 타 사무실에 보관 중인 이 서류가 있었는데 이 B라는 도청 공무원이 이 서류를 이렇게 한 움큼 이 가슴에 안고 들어왔다는 거야. 이렇게 뭣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 A라는 검찰 직원이 당신 그거 뭐야?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라고 해서 이 서류 뭉치를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압수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B가 갖고 있던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요 B가 타 사무실에 보관 중인 이 서류를 갖고 들어왔다 이거지. 들어와서 이 제주지사 사무실로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A 검찰청 직원은 이 B가 갖고 들어온 이 서류를 압수를 못한다. 그 이유가 이 B가 갖고 들어온 서류는 이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서류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갖고 들어왔다. 이 서류는 타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었지. 그리고
이 제주지사 사무실에 지금 현존하는 것뿐이지 보관 중인 것이 아니라서 왜 압수를 못한다? 이것은 보관 중인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수가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에 기재된 이 단어는 엄격하게 해석해라 라고 하는 것이 판례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칠할게요. 보관 중이라는 단어와 현존하는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로 이걸 만약에 같게 본다면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출제가 무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됐고 다음 판례 가보죠. 자, 이 판례는 무지 중요한 판례예요. 자, 이 판례는 날짜를 한번 볼까요? 날짜. 여기 보면 2022년도 6월 30일자 날짜인데 아직 기출은 안 되었습니다. 기출은 안 되었지만 제가 구멍 뚫린 별표를 해놨잖아요. 출제가 아주 유력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멍 뚫린 별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어떤 판례인지 볼게요. 자, 여기도 뭐 영장 관련된 판례인데요. 읽어볼게요. 자,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여러분은 밑줄 그지 마세요. 영장을 발부를 할 때 그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려면 방금 위에서 보았던 판례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따라서부터 나올 때 여기서부터 보세요.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압수할 물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별도로 이 원격지 서버 관련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격지 서버에 관련된 부분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따라서 압수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뭐라고만 적혀 있다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 자, 제가 지금 밑줄 긋잖아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는 기재 안 되어 있어요? 원격지 서버라는 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랬다면 밑에 원격지 서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그 관련된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장 저장 매체. 외장 저장 매체가 뭔지 아시죠? USB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야. 영장에는. 여기에 위에 올라있는 원격지 서버 관련된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영장에는 이 정도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찰이 영장으로 이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 불법 촬영물을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비로그인 되어 있다면 이 경찰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압수한 휴대전화에 공교롭게도 우연하게도 이제 로그인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압수를 했다. 이게 적법이냐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장에는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밑에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찰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것이 뭐다? 여기 나와 있네요.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에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위법이다. 라고 하는 판례인데 요 원격지 서버 관련된 판례가 하나 더 있죠.
공부하신 분들. 저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그 판례랑 이 판례랑 뭐가 다르냐? 판례가 혹시 변경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례가 변경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요 세 묻혀 볼게요. 자, 클라우드가 뭔가요? 클라우드. 이 구름이잖아, 구름. 구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그게 클라우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관련된 그림을 찾아서 갖고 와봤어요. 이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자, 보세요. 자, 여기 PC가 있습니다. PC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한글 파일에, 저 같은 경우 한글 파일에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원, 여기 학원 강의실 가서 강의를 하려면 이 문서를, 예를 들면 뭐 전자칠판을 쓴다라고 했을 때 문서를 갖고 와서 여기서 띄워야 되잖아요. 학원 컴퓨터에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 보통 우리가 USB를 갖고 옮기잖아요. 그렇죠? USB에다 담아서 여기서 트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 클라우드는 USB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란 말은 구름을 뜻한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자신이 작업한 컴퓨터에서만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구름을 관찰할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USB라는 게 필요 있다 없다? USB라는 게 필요 없고 내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알면 이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그걸만 클릭을 하면 내 자료가 뜬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 물론 이제 단점도 있기도 하겠죠.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장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이해하실 때, 이 판례 이해하실 때 원격지 얘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글 클라우드만 색깔 칠하시면 되겠어요. 구글 클라우드 사건 같은 경우에 원격지 서버 관련된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것은 체포 구속영장이랑 똑같죠? 영장 기간은 7일이다. 7일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우리 영장이 충분히 만약에 법원에서 충분한 날짜를 끊어줬잖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날짜를 영장에 충분히 기간을 확보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뭐 협조도 잘 하고 그다지 뭐 압수수색할 것도 많지 않아서 영장이 빨리 끝났어. 7일짜리를 끊어줬는데 예를 들면 영장이 3, 4일 만에 집행이 완료됐다. 그쵸? 라고 했을 때에는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뭐 또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져갈 것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이 남아있다고 해서 또다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영장을 집행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라? 법원 가서 영장 다시 발부받아 와라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밑에 빨간 펜으로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영장을 받아와야 하는 것이지 밑에 영장 기간이 남아있다 해서 이를 다시 재탕해서 쓰면 안 된다. 이러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새로운 영장 받아와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